문제부터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9번 문제는 이렇게 쓸게요. 2016학년도 수능 22번에 출제했었던 문제고 2016학년도 수능 22번에 출제했었던 문제고 시간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한번 시작해 보세요. 3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 봐봐. 일단 요 9번 문제 시작하기 전에 단어 하나만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하고 되게 수미상관식으로 문장이 쓰여져 있거든요. 똑같은 말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tempt 동그라미 첫 문장에 마지막에 onto 동그라미 마지막 문장도 tempt 동그라미 마지막에 into 동그라미 여기 into 동그라미 tempt는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를 유혹하는 겁니다. A를 유혹하다. A를 유혹해서 이끌고 들어와서 어디 쪽으로 데리고 가는 걸 뜻해요. into B, B로 데리고 가다. 유혹해서 B로 데리고 들어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into라고 쓰든 onto라고 쓰든 결국 to라고 하는 어떠한 방향을 지시하는 건 의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tempt A into B, onto B 다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 여러분들 여기에 siren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siren이라는 존재. siren.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뱃사람들한테는 이런 신화가 있었대요. 배를 타고 바다에 멀리 나가게 되면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에 멀리 나가게 되면 배에 아름다운 제가 그리는 그림 대부분 다 추상화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면 아름답게 느껴질 거예요. 아름다운 형체를 한 이 사이렌들이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을 유혹해서 바다로 끌고 들어가서 죽이는 존재가 사이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익숙한 커피숍 이름 중에 스타벅스가 있죠. 스타벅스 로고 다 아세요? 스타벅스 로고에 보면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친 되게 비슷하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여자 이름이 사이렌이요. 17세기에 이 사이렌의 판화를 누가 그린 걸 보고
스타벅스를 처음 만들면서 그 판화에 그려진 사이렌의 모습으로 로고를 만들었다라고 실제 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대요. 사람들을 노래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의 향으로 유혹해서 우리 회사로 끌고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스타벅스 가실 때는 좀 아는 척 하면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로고가 뭔지 알아? 사이렌이라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 두 명의 사이렌이 역사의 바닷속에 숨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tempting those, 자, those가 뒤에서 수식을 받을 때는 어떤 사람들을 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유혹하냐면 과거를 이해하고 평가하고자 시도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걔네를 어디로 데리고 가? 잘못된 이해와 오해, 잘못된 해석의 암초로 끌고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결국 이거네. 사이렌의 두 명의 사이렌들이 역사 인식을 오해와 오역으로 이끌고 들어간다. 이게 첫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겠네요. 그쵸? 자, 지금부터 색깔 바꿔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두 가지 위험들이 뭐냐면, 첫 번째, 템포센트리즘. 자, 배웠던 거는 좀 활용해서 생각해보세요. 템포는 무슨 뜻이 있다? 시간. 센트리즘이라고 하는 건 중심주의겠죠. 자기 시대 중심주의라는 뜻입니다. 자기 시대 중심주의. 그리고 에스노센트리즘이라고 하는 건 에스노가 민족 또는 문화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문화 중심주의가 되겠네. 그럼 정리하면 이 사이렌의 존재는 첫 번째, 자기 시대 중심주의. 두 번째, 자문화 중심주의. 이 두 가지 개념이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도록 이끌어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확하겠네요. 자, 템포센트리즘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냐면, 아, 얘는 하나의 믿음 체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어떤 믿음이냐면, 당신의 시대가 가능한 모든 시대 중에서 최고야 라고 보는 믿음이고, 다른 모든 시대는 따라서 당연히 열등하게 느껴질 겁니다. 동일하게 에스노센트리즘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이래요. 당신의 문화가 가능한 모든 문화 중에서 최고고, 따라서 다른 문화들은 다 열등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에스노센트리즘입니다. 이러한 자기 시대 중심주의와 자기 문화 중심주의는 unite, 합쳐져서 to, 그 결과 개인들과 문화들로 하여금 다른 개인과 문화들을 자신 현재 문화의 우월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만들어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죠. this, 그 결과, 이것이 완전한 관점의 결여로 이끕니다. 과거를 다룰 때 또는 외국의 문화를 다룰 때 그 결과 resultant misunderstanding,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고요. 같은 말 그대로 반복되고 있네. 결국 요 두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시대 중심주의와 자기 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 믿음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게 돼요? 정당하지 않은 비판으로 이끌게 돼요. 즉 잘못 과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고 있네. 요 두 가지 믿음이 역사 인식을 잘못하도록 이끈다. 요거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번부터 가볼게. 뚜렷한 차이점들,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 역사 기록 방식의 차이점들을 언급하진 않고 있습니다. 2번, 보편적 특징이야. 다른 문화들 속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특징들은 전혀 언급된 적 없고요. 역사가들의 노력인데 advocate, 이거 옹호하다는 뜻이죠. 자신의 문화를 옹호하기 위한 노력들도 언급된 적이 없고, pros and cons는 찬성과 반대란 뜻입니다. 두 가지 교차 문화 관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어요. 마지막 5번, beliefs, S의 동그라미. 평가원은 이렇게 정확하다니까요. 믿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들. 첫 번째, 무슨 믿음? 자기 시대 중심주의라는 믿음. 두 번째,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믿음. 그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bias interpretation, 편향된 해석을 만들어내게 이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완벽하겠네요.
자, 10번 한번 가겠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21번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 21번. 시간은 2분 30초를 드릴게요. 시작하세요.